산사랑 주연주 수필 11월 중순이다. 희끗희끗한 첫 눈발이 반가이 쏟아져 내리고 낙엽들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듯 마는 듯 눈은 쌓이지 않았다. 잠시 후면 그칠 모양새다. 갑자기 산에 가고픈 마음이 불꽃이 되어 일렁거린다. 올가을 들어 문경세제를 다녀온 뒤로는 그토록 좋아하던 산을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첫눈이 내리면 점점 날은 추워질 것이다. 그리고 잦은 겨울눈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온 산이 백설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새봄이 찾아와도 산속에 얼어붙은 눈은 쉬이 녹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산이란 호기롭게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하는 허망한 산이요. 오롯이 그리움이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는 산이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나는 이럴 때 삶의 활기와 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서글픔을 억누르지 못한다. 등산화를 신고 검은 잠바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완전 무장을 한 뒤 3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겨울이라 아무래도 산행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많이 늦은 게 아닐까. 어둠의 서막이 사패산 산자락에 짙게 깔려 있었지만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왕 산을 오르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선 이상 무조건 앞만 보고 터벅터벅 나무들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사패산은 높이가 552m이고 동쪽으로는 수락산, 서남쪽으로는 도봉산을 끼고 있는 암산이다. 사패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왕이 공을 세운 왕족이나 신하에게 땅이나 노비를 하사할 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사패라고 하는데, 사패산은 조선시대 선조의 6째 딸인 정의영조가 유정량에게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사패산을 찾는 이가 있다면 산행기점이 양주시 송추계곡과 원각사 계곡 2곳, 의정부시 앙골 계곡, 범골 계곡, 회룡골 계곡 3곳이 있으며 어디에서 출발을 하여도 정상까지는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나는 회룡골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의정부 시청을 끼고 치솟은 사패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웃고 있는 것인지 산 그림자가 나를 보고 반가워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쾌하였다. 점점 가슴 주머니를 맑은 공기로 가득 채우게 되고 숲은 푸른 적막감이 감돌았다. 산을 오르는 내내 내가 방긋방긋 웃으면 산도 방긋방긋 웃었고 내가 벙긋벙긋 웃으면 틀림없이 산도 벙긋벙긋 웃었다.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서 1시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절반은 기운 없이 풀이 죽은 듯한 모습으로 생기 없이 피어있는 꽃을 만났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개나리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어찌되었거나 살아있다는 것에 개나리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힘이 있다면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기저기에서 드문드문 산수유도 눈에 띄었다. 선홍색 알갱이들이 굵고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다닥다닥 진을 치고 있는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렬한 여인네의 향기를 흠향할 수 있었다. 입안에 군침이 뱅뱅 감돌았지만 누군가를 불길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존재감인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할 수만은 없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시야가 탁 막히고 첨탑처럼 좁아져만 가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수록 나를 맞이한 것은 매서운 폭풍의 옷을 입은 겨울 바람이었다. 바람도 두께가 있고 부피와 무게가 있구나. 나는 그것들을 바람의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올겨울 닥칠 한파가 유난히도 매서울 것이라고 기상청의 보도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정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바람의 위력은 시인압으로 칼바람으로 변하여 갔다. 더 염려되는 일이 있었다. 어둠이 산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1시간 정도만 더 오르면 정상인데 할 일 없이 하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오후 5시라 아직까지는 드러난 바위며 나무로 장식된 층층대며 언덕길이 뚜렷이 보였다. 내림길도 잘 보였고 오솔길과 평평한 길도 눈에 잘 들어왔다. 나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자의 몸으로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한다면 10중 8구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젊었을 때부터 산을 엄청 사랑했고 산길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빠져나가는 요령을 일찍이 터득할 수 있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결코 당황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냉정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산길을 따라 내려갈 수가 있었다. 원래 산이란 게 요물이어서 올라갈 때보다는 하산할 때 사건 사고가 제법 많은 법이고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산행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고는 누구든지 어떤 일에 크게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 갑부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경고음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에 겸손과 감사의 미덕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을 새벽녘에 한밤중에 오르고 내려온 일이 있고 치악산,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주황산 등등 명산을 양측이나 순례자가 되기라도 한양 겁없이 또 겁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산에만 가면 산삼을 먹은 듯 늘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바삐 하산을 할 때다. 어두움 앞에서는 나의 용기도 무용지물이다. 산 밑으로 눈길을 트니 보이는 마을과 시내의 전경은 형형색색의 빛깔로 십자수를 놓은 듯 초롱초롱한 불빛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집들이며 자동차며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눈부시게 빛났다. 점점 어두움이 심해져서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다행히도 손전등을 가진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 산속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보다도 더욱더 시커멓게 보이고 나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커 보이던 밤도깨비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급습이라도 하듯 나를 불러세웠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남모를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였지만 워낙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지라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저씨는 퇴근 후 거의 날마다 늦게라도 산에 오르신다고 한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 혼자 밤늦은 이 시간에 산에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고 이런저런 쏟아지는 관심과 질문들이 맞득치 않았지만 여자 혼자도 밤에 산을 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다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30분 이상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느덧 산 밑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눈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젊은 날의 호방한 산사랑이 나이 50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날 이후 치기 어린 무모한 나의 행동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되었지만 이처럼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산사랑을 부른다.